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2월 2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은 총리 관저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의 가족 등을 면담하고 얼마 전에 이 가족회와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가 결정한 가족회와 구출회의 향후 운동 방침을 전해받았습니다. 이 면담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도 참석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서 있었던 이시바 총리와 요코타 타쿠야 씨 그리고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바 총리의 발언입니다. 얼마 전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전화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가족 여러분께도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향후 운동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즉각적인 귀국을 바라는 가족회 그리고 구출회 여러분의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정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코타 사키에 씨 그리고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를 비롯한 고령이 되신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미조 간의 협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이 납치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총리직에 취임한 지 5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이미 시간도 그렇게 유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제1차 1조 순회회담 후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납치의원연맹의 회장으로 그 자리에도 동석했습니다. 북조선으로부터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가 사망했다고 전해지자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가 내 딸 메구미는 살아있다고 외치시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 문제는 쌍방 최고 지도자가 회담을 해서 해결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한 결의로 이 문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단순한 위계 사건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국민이 납치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침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총리가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의 침해인 이상 국가로서 정부로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만 합니다.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했을 때 아베 총리, 그리고 그 전에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스가 총리, 기시다 총리, 역대 정권이 가져온 그 생각을 저도 함께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수단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상대가 북조선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예전의 회담을 상기시켜봐도 북조선 체제의 보장이라는 것을 북조선 측은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러한 체제를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론의 지지도 함께 필요합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과 반비례하는 형태로 우리들은 더욱 국민에 대한 계몽 운동을 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로서 힘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2월 15일 새벽에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님이신 가족회의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납치된 케이코 씨와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케이코 씨의 어머니이신 가요코 씨와 둘이서 전심전력을 다해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가요코 씨가 2020년에 돌아가신 뒤 휠체어 모습으로 도쿄에 오셔서 딸과의 재회를 정부에 필사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당연한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지 그 일을 생각하면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일이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돌아가신 아키히로 씨의 마음도 대변하여 분통의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회와 구출회는 2월 16일에 2025년에 운동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에 들고 계신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요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부모 세대의 가족이 생존해 있는 동안 납치 피해자의 재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시간 제약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에서 제재 강화 압력으로 방향을 바꿈과 동시에 1조 국교 정상화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월 31일에 중의원 예산위원회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께서 1조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협상에 있어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은 나름대로 유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의 술책에 빠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17일에 총리 관저에서 면담했을 때를 포함해 모든 기회를 통해 이 연락사무소와 합동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시간 끌기와 문제를 이대로 종결시키려고 하는 공작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설치로 인해 이 문제의 가시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납치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요구의 수준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진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결재권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순회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신속하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연락사무소 설치를 논하고 있을 단계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1조 순회회담을 실시하여 일본 땅에서 가족과의 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입니다. 지금 장남인 요코타 타쿠야가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벌써 50년 가까이나 이 문제를 위해 전국을 누비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형태로 계속 호소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것만을 바라고 활동해 왔습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일조 회담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해 왔으며 아베 총리 때부터 빨리 일조 회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좀처럼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시바 총리께서는 부디 일조 회담을 해 주셔서 정말 그쪽에 생생한 의견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생각도 일본 대표로서 저쪽에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서로가 평화로운 생활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빨리 그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지난 주말을 포함하여 3일간의 휴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휴식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도쿄 국립박물관에 갔습니다.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 북조선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보촌보 전자악단의 노래 중 일본 가요인 스가루 해읍 겨울 경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에는 우에노역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우에노역 인근에는 우에노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은 일본 국내에서도 유수의 도시공원으로 공원 안팎에 역사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도쿄 국립박물관 외에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우에노 동물원 등의 문화시설들도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수집된 다양한 예술품과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도쿄 국립박물관 내 헤이세이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이가쿠지 개창 1150년 기념 특별 전시를 감상하였습니다. 다이가쿠지는 과거에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로 원래는 9세기 사가 촌왕의 리궁이었으나 이후 불교 사찰로 개조된 곳입니다. 조선어로 대각사라고 번역됩니다. 2026년에는 개창 11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여 다이가쿠지가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인상이 깊이 남은 작품은 모란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서 활약한 일본의 대표적 화가 카노 산라쿠의 대표작으로 현재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란 그림의 높이는 약 180cm에 달하며 전체 120폭을 넘는 장대한 장벽화의 길이는 무려 22m에 이릅니다. 감상하는 각도에 따라 꽃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는 독특한 구성이 인상적이며 그 장엄한 색채와 압도적인 규모는 보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점의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작품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그 생생한 색감과 세밀한 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화가들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적 감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일본에서 이처럼 대규모 전시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크게 놀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백 년 혹은 1000년 이상이 지난 문화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문화재를 정성스럽게 보존하는 것 역시 일본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과거 평양에 있는 조선민속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시를 개략했을 때에는 유물에 대한 해설이 부족했고 전시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박물관에서는 특별 전시회와 같은 행사가 열리지 않았으며 지도자의 혁명 역사를 중심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저는 조선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편 도쿄 국립박물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 광활한 부지, 방대한 소장품, 그리고 세련된 전시 기법과 세련된 조명 기술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입구에서는 개인용 레시바와 원격 조종기를 빌려주는데 이를 이용해 전시 작품과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작품이나 유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경우 여러 번 반복하여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조선어를 비롯한 다국어의 봉사도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들도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또한 제가 특별전을 감상하는 동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열심히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자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동시에 많은 외국인이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17일부터 21일 날까지 오래간만에 중국 북경에 가고 중국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좀 해왔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것은 올해 좀 조선반도 정세라는 것은 볼 때 역시 제일 좀 주목으로 좀 돼야 되는 것이 미조 관계, 미국 북조선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조 간의 협상이 시작할 가능성도 높고 스냅회담, 트럼프, 김정은 스냅회담이 다시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고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 대통령이 생기고 있었다면 역시 작년부터 너무나 진행되고 있는 밀접한 러시아 북조선 사이의 군사적 협력 관계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런 상태하에서 미국이 이 북조선과 대화 협상을 한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역시 자기가 푸틴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이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 협력 지원을 좀 하게 된다 하더라도 특히 그런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으로 좀 그 문제시를 하지 않고 미정 안에 좀 대화 협상으로 좀 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되면 북조선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정 안에 대화 협상을 좀 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 문제입니다. 언제 그런 것은 좀 생길까라고 생각할 때는 미정 안에 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정 그런 것을 좀 성립된 후에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그 러시아는 너무나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런 것을 좀 실행하고 5월 9일 날에 대독일을 좀 전쟁 승리 80주년, 80들 거기를 좀 행사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전쟁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도 많고 그게 잘 될 때 일단 그런 것 생기면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전전됐기 때문에 북조선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딜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도 길지 않습니다. 4년밖에 없고 내년 1월에 중간 선거 때까지 좀 외교적 성과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조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중국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미중 간의 협상이 좀 잘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ICBM 개발을 좀 전지 그리고 삭감 그런 것을 좀 북조선에 좀 요구하고 한편 좀 북조선 쪽에서는 유엔 경제 제재를 일부분 좀 완화로 좀 시키고 그다음에 미국 한때서 명백한 제재 보장랑 그런 구체적 좀 뭔가 방법을 좀 얻고 싶다고 이런 그것을 또 돌아서 딜을 좀 거래를 좀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래 딜가 좀 성립할 때는 중국이 그것은 반영할 수 있고, 원래 중국이 미중 안에 이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 정착에 의미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한국에서는 좀 탄핵 문제 때문에 내전적으로 너무 좀 불안정, 혼란스러운 좀 상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외교에 대해서 힘이 많이 들 수 없고, 그렇다면 미저 간에 하는 거에 개입도 할 수 없고, 뭔가 방해를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도 지금은 미저 간에 대화 협상 생기고 그 다음에 고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중국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그런 느낌이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